안녕하세요. 은퇴 준비 하면 보통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 이 생각부터 하시죠.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어쩌면 우리 은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진짜 리스크가 뭔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장수는 당연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축복이 재정적으로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과거에는 그저 축복이기만 했던 이 장수가 이제는 은퇴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장수 위험, 영어로는 롱제비티 리스크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가 준비한 돈보다 내 수명이 더 길어질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치명적이냐면요. 단순히 돈이 좀 부족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자체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장수 위험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미노처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4가지 다른 위험들을 연쇄적으로 끌어들이죠. 지금부터는 통장 잔고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문제와 함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다른 위험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4가지 위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억하기 쉽게 사무 리스크라고 부르더라고요. 첫째, 돈이 없는 무전. 둘째, 할 일이 없는 무업. 셋째, 건강을 잃는 무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가 단절되는 무독입니다. 이 4가지가 사실상 우리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게 이 4가지 위험을 어떻게 더 나쁘게 만들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 살수록 준비한 돈이 떨어질 확률?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무전이고요. 할 일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무업이죠. 나이가 들면서 아플 가능성도 당연히 커지고요. 무병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먼저 떠나보낼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무독이죠. 결국 이 장수라는 변수 하나가 다른 모든 위험의 크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외부의 위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 가치를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갉아먹는 존재죠. 바로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과 아주 낮은 금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은행에만 넣어둬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내 돈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구매력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은퇴 자금으로 1억 원을 딱 모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와, 꽤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10년 뒤에는요,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7,400만 원. 숫자가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매년 물가가 3%씩만 올라도 10년 뒤에 내 통장에 찍힌 1억 원의 가치는 지금의 7,400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이 실질 구매력을 지키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이고 어려운 위험들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문교점을 파악했으니 이제는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해결책, 이른바 재정적 요새를 구축하는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길어진 노후, 이 장수 위험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는요, 단순히 큰 목돈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평생 지속되는 소득원, 즉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구조가 바로 이 3층 보장 시스템입니다. 1층 가장 기초 공사는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니까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죠. 2층에서는 퇴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의 허리를 딱 받쳐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3층에서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걸로 나만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탄탄하게 방어막을 쌓아서 평생의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돈 이야기를 넘어서서 은퇴 이후의 삶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더 넓은 관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은퇴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거의 목표가 목돈 얼마 이거였다면 지금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만들기로 바뀐 거죠. 또 은퇴를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나는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는 아주 긴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넘어서는 살림의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업, 할 일이 없는 위험은 어떻게 대비할까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 아니면 가벼운 소일거리라도 미리 계획해두는 거죠. 무독, 고독의 위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가꾸면서 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병, 건강의 위험은 꾸준한 관리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공적인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 계산만 하는 엑셀 작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들을 모두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안정적이면서도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인생 설계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 혹시 그저 돈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 길어진 인생, 장수라는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짜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여러분 노후의 품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